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평행이동에 의해서 대칭이동을 한번 공부해 봅시다. 대칭이동이라는 개념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에 대해서 대칭을 하느냐, 점에 대해서 대칭을 하느냐라는 건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선대칭이라는 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점이 있어. 그 어떤 점을 어떤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을 때 어디에 찍히느냐라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대칭이라는 건 이 선을 기준으로 접으면 이쪽 반대편의 모양이 이쪽 점이 찍히겠죠. 그 점의 위치를 찾는 겁니다. 그 찾는 방법은 바로 요 선과 그 대칭이 되는 선과 수직으로 만나게 선을 그어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점, 요 점이 바로 A점에 대칭 이동된 이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된 위치가 되겠죠. 만약에 어떤 모양이 있다. 어떤 모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모양을 이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여라. 그러면 이 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이 수직으로 지나면서 이 대칭선의 수직으로 지나면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을 이렇게 찍으면 되겠죠. 이렇게 찍으면 여기에 이게 요쯤에 찍히겠네.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 자, 이런 데 이렇게 찍으면 모양은 이렇게 되겠죠. 모양이 지금 대칭처럼 느껴지진 않지만 이랬을 때 우리가 이걸 선대칭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선에 의해서 대칭 이동을 했다. 점대칭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중학교 때 이것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점대칭은 자, 어떤 점이 있어. 어떤 점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시켜라. A란 점을 점 P에 대칭 이동을 시켜라 라고 했을 때의 위동점이라는 거는 바로 A에서 P를 연결했을 때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한 점을 잡을 때 이 점 A-가 바로 P점에 대한 대칭점이 되겠죠. 그럼 모양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삼각형이 있어요. 자, 이 삼각형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라. 점대칭을 시켜라 했을 때 그 점대칭이 된 모양을 잡아보면 이 삼각형의 각곡지점을 이 선하고 연결했을 때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점을 찾는 거죠. 여기가 A면 A-의 위치는 대칭 이동된 위치는 A-가 될 테고, 자, 여기가 B라고 하면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B-가 여기에 놓일 테고, 여기를 C라고 했을 때 C-는 이렇게 놓이겠죠. 이렇게 해서 C-. 그래서 연결하면 이 모양이 바로 대칭 이동된 모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선대칭은 같은 방향의 모양으로 딱에 대깔고마니를 상상하면 가장 근접한 모양이 나올 테고요. 점대칭인 경우는 모양이 이렇게 한번 뒤틀리죠.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방향이 뒤틀리는 모양으로 대칭 모양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대칭이라는 의미를 알면서 이제 직접 수학적인 내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대칭 이동.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할게요. 우선은 X축이라는 선에 대한 대칭, 그 다음에 Y축에 대한 대칭, 그 다음에 원점에 대한 대칭,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합시다. 자, 위에 거는 선대칭이 될 테고, 요 마지막 요거는 점대칭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동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항상 좌표평면에서 점이 이동했을 때랑 도형이 이동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두 가지를 각각 이해해 보자고 했었어요. 자, 이번에는 점을 먼저 해결하는 겁니다. 점 PXY가 좌표평면에 있습니다. 자, 얘를 X축, Y축 원점에 이동했을 때 좌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자, 이 점을 X축에 이동한다는 건 X축을 기준으로 자, 수직이 되게 만나면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을 잡는 거죠. 그럴 때 이 점의 좌표값은 어떻게 될까요? X좌표는 똑같으면서 Y좌표의 부호만 바뀌겠죠. 그래서 X좌표는 그대로 X고 Y좌표의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Y가 될 거다. 자,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Y축으로 대칭 이동한다는 건 Y선과 수직으로 만나면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이 점의 좌표의 특징은 이때는 Y좌표는 똑같으면서 오히려 X좌표의 부호가 바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 Y. 자, 요게 바로 그 Y축으로 이동한 거. 아까 요거 X축으로 이동한 거.
요번에는 점 대칭을 해봅시다. 원점의 대칭입니다. 자, 요거를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을 이동을 시킨다는 건 원점과 연결해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을 찾는 거고, 이 점의 좌표는 원 좌표의 부호에 비해서 각각 마이너스 부호가 붙겠죠. 자, 그래서 이게 원점 대칭. 자, 한꺼번에 정리를 한다면 x축의 대칭은 y좌표의 마이너스를, y축의 대칭 이동했을 때는 x좌표의 마이너스가 원점에 대칭을 하면 xy의 모두 부호가 바뀌더라 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속에 들어가면 사실 간단해요. 자, 문제 1번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4번 해볼까요? 5, 마이너스 1을 x축에 대칭했을 때, y축에 대칭했을 때, 원점에 대칭했을 때 좌표가 어떻게 바뀌느냐. 자, 대칭입니다. 대칭했을 때. 자, 이거는 경우 x축에 대칭을 했다는 건 이 좌표에 y좌표는 그대로, x좌표는 그대로 있으면서 y좌표만 바뀌는 거니까 얘는 5고 y좌표의 부호만 바꿔주면 되겠죠. y축에 대칭했을 땐 반대로 x의 부호만 바꿔주면 되겠고, 원점에 대칭할 때는 두 개 다 부호를 바꿔야 되겠죠. 플러스 1. 자, 요렇게 값이 나올 겁니다. 자, 점 대칭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점 대칭을 했으면 요번에는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도 해봐야 되겠죠. 평행 이동인 경우는 점 대칭하고 도형의 이동, 그러니까 점의 이동하고, 자, 예를 들어 평행 이동일 때 다시 기억을 살려봅시다. 평행 이동일 때는 점의 이동일 때 하고, 점을 평행 이동했을 때 하고 도형을 평행 이동했을 때 차이점이 있었죠. 자, 그 기억을 어떻게 다르던가요? 자, x축으로 a만큼 이동하면 점은 그대로 플러스 a를 하면 되지만 도형은 x단식 사이 안에 x 마이너스 a를 입력해야지 이동된 식이 나왔죠. 자, 대칭 이동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아까 점의 이동은 좌표에 각각 부호를 바꿔주면 됐습니다. 그러면 도형의 이동은 어떻게 될까를 고민해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도형 하나를 가지고 해봅시다. 자, 여기 보면 자, 이무에 도형이 있어요. 자, 포물선을 예를 듭시다. 이 위에는 점을 x, y라고 할 때 얘를 x축의 대칭을 이동하면 이동한 점의 좌표를 x-y-라고 한다면 x와 xy와 x-y-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자, x-라고 하는 거는 x값과 같아지고 y-는 원래의 y값과 부호가 바뀌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원 도형의 식이 fx, y는 0에서 얘를 x축에 대칭을 시키면 x 대신에 x-가 집어넣고요. y 대신에는 y- 이퀄 마이너스,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y 다시가 되겠죠. 마이너스 y 다시 이퀄 0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자, 그러면 x-y-라고 있지만 평행이동할 때 또 똑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죠. 어차피 이거는 xy 관계식을 나타내는 도형이므로 그대로 x, 마이너스 y로 해도 똑같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식 자체를 x축의 대칭 이동할 때는 이렇게 되네요. 아, 이렇게 보니까 점을 이동했을 때랑 도형을 이동했을 때 대칭 이동인 경우는 똑같네요. 평행 이동일 때는 부호가 바뀌는 역할을 했었는데 대칭 이동은 상수값이 없이 부호만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를 만듭니다. 즉 x는 그대로 x고 y의 부호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훨씬 덜 헷갈릴 것 같아요. 이거는 똑같더라. 그러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y축의 대칭 이동했을 때도 어떻게 될까요? 네, y축의 대칭 이동하는 식도 x축의 대칭 이동한 거 원리가 똑같다면 그 식은 어떻게 될지 짐작이 되죠. y축의 대칭 이동하면 x의 부호가 바뀔 테니까 마이너스 x, y는 0가 될 테고, y축 이동했을 때 마지막으로 원점에 대칭 이동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으면 이때는 둘 다 부호가 바뀌니까 이렇게 식을 써주면 되겠구나. 이거는 마이너스 x입니다. 자, 그래서 x축 이동, y축 이동, 원점 이동.
자, 점을 이동할 때랑 도형을 이동했을 때의 대칭 이동은 상황이 똑같더라.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문제 속에 적용할 때도 수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도형을 X축에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물었을 때, X축의 대칭은 Y의 부호만 바꿔주면 되니까, X-3의 제곱 그대로 있고, Y의 부호만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이 식을 정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식에서 이걸 좀 이제 모양을 다듬는다면, 자, 요 값의 마이너스는 어차피 제곱을 해도 똑같은 거니까 이 마이너스를 없애버리면 y 플러스 2의 제곱은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서 쓰면 될 테고, 뭐 y축의 이동일 때는 반대로 x를 바꾸면 되고, 원점의 대칭 이동일 때는 x, y 부호를 다 바꾸면 되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 y 대신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1이 될 테고요. 부호를 약간 정리하면 이 마이너스는 제곱해도 어차피 플러스니까 그대로 없애서 이렇게 모양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원점의 대칭 이동. 뭐 식을 만드는 것 자체는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림으로도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도형 뭐 예를 들어 직선인 경우, 2차 함수인 경우, 이것도 직선이죠? 이건 원인 경우. 각각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여라. 자, 각각 나누어서 그 값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원점의 대칭 이동을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임의점 A가 있어. 얘가 뭐 마이너스 1,2야. 자, 이 점을 원점 5. 0,0이죠. 여기에 대해 대칭 이동을 한다는 건 이제 여기 단순한 그림을 시키면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요점 A-를 잡는 개념입니다. A-를 잡는 방법은 바로 X, Y 좌표의 부호만 바꿔주면 된단 말이에요. 1로 바꿔주고 마이너스 2로 바꿔주고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그럼 이거를 조금 업시켜서 일반화 시켜 볼게요. 자, A를 마이너스 1,2라는 점을 원점이 아니라 이무의 한 점을 잡아볼게요. 원점. 얼마로 해볼까? 뭐 1,3이라고 합시다. 이 점에 대칭 이동을 시키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 A-를 찾게 되는데 이 A-의 좌표가 얼마일까는 어떻게 고민해야 될까? 자, 이럴 때 어렵나요? 자, 요거를 A라고 하고 B라고 했을 때 A, B라고 하는 건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바로 A와 A-의 중점이 P죠. 이런 경우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즉, 얘는 A와 A-의 선분의 중점이란 말이에요. 중점. 그러므로 즉, 중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과 A의 중점이니까 2분의 A-1, 2분의 B 플러스 2죠. 이것이 얼마다? 1,3이니까. 자, A는 얼마다? 요랑 같고, 요랑 같겠죠? 그래서 A-1은 2, A는 3, B 플러스 2는 3이 6, A는 얼마? 4. 그래서 B는 4, 참. 그래서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원점인 경우는 간단하게 부호만 바꿔주는 걸로 되지만, 원점이 아니라도 점대칭 도형 얼마든지 값을 찾아낼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